오늘은 아주 짧게 볼 것 같습니다. 특별히 크게 볼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은 미국 3대 지수는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장 초반에는 약세로 움직이다가 힘을 잃다 장 후반부에 확 머리를 들어올리면서 끝났거든요. 금요일날 난리를 쳤죠. 금요일날 미국장이 난리를 쳤는데 월요일 넘어오면서 아시아장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진 않았고, 다만 우리나라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머징 시장이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선진 시장이 일본을 제외한 선진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세였거든요. 중국장은 노동절 휴절 연휴로 휴장했습니다. 5월 4일까지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갔는데 유럽이 세차게 주식시장이 하락했고, 미국 시장에서 다시 반전을 꾀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확실히 반전으로 넘어갔는지 바닥을 다졌는지는 판단하기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의 PMI 지수가 세차게 내려왔거든요. 4월 29일 날 나온 PMI, 중국 PMI 지수 보면 이거는 제조 PMI 지수인데 뚝 떨어졌죠. 그 직전에 49.5였던 게 아래로 툭 내리찌면서 47.4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중국 서비스업 PMI 지수는 더 아래로 고노박히를 쳤습니다. 주요 도시들을 락다운을 시켰으니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긴 한데, 일단 노동절 연휴 들어오면서 소비 쿠폰을 발행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락다운 자체를 했기 때문에 소비 쿠폰을 한다고 해서 뭔가 자유롭게 쓸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요 도시들의 봉쇄가 완전히 풀리지 않는 이상은 정상으로 회귀하기가 어려울 거고, 다만 이제 어려운 점은 이 오미크론이 전체적으로 다 한번 싹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한번 증가하는 걸 다 본 이후에 그 강도가 줄어드는 패턴들을 보이는데, 뭐 그만큼 많이 늘었으니까 더 이상 추가적으로 안 늘면서 줄어드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중국만큼은 그렇게 늘어날 빌미를 안 주고 그 이전에 맞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게 일부 잠잠해졌다고 해서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계속 중국이 한다 그러면 향후에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중국이 이런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경제에 모든 것을 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것 같이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여기 보시면 좀 일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와이타임즈인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유튜버는 이 부분은 중국과 관련된 것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그렇게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중국의 정세와 관련된 것들을 얘기할 때는 여기가 아주 명확하게 잘 분석을 하거든요. 일단 여기 보면 5월 2일자에 나온 정세 분석 1420, 뭐 하여튼 요겁니다. 요거 보시면 중국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일부 의미 있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로 모든 것을 커버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중국 쪽이 휘청이고, 이거 우리나라가 중국 쪽하고 일정 부분의 관계가 높다, 경제적인 그 상관관계가 높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다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좀 이따 보겠지만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PMI 지수, ISM 제조 PMI 지수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 이제 프레시 PMI가 나온 건 마켓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마켓에서 나왔던 제조업 PMI 지수는 이제 상승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이는데, 그 ISM 제조업 지수는 하락하는 과정으로 나오고 있어서, 물론 아직 제조업 PMI 지수의 수준이 우려할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55.4라고 하는 게. 다만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감안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보면은 ISM 제조업 지수 그 세부적 내용 중에 보면 고용 부분이 있거든요. 제조업 고용 부분이 있는데 그게 50.9로 5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측의 고용 측면은 일단 활력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서비스업이 상당히 비중이 크거든요. 고용 비중이. 그래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일단 모니터링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서베이 지수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치고 반등하고 있는, 지난번에 미시건 같은 경우는 반등했죠.
컨퍼런스 보드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 유럽 쪽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건 이제 기업하고 가계 동시 서베이 지수인데 아랫방향으로 아직은 내려오고 있고 조금씩. 요거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유럽 지역에 기대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찍고 살짝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거는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다음으로 이게 바닥이 맞냐라고 하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간단히 볼 건데요. 일단 보면 최근의 하락 강도가 굉장히 대책이 빠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침공했죠. 그렇죠? 그때 2연절이거든요. 세차게 내려왔다가 장중에 다시 반등하고 그 후반부에 다시 한번 세차게 밀렸었거든요. 이걸 이기고 올라왔는데 그 뒤에 그 중국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러니까 연준의 긴축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아래로 밀려 내려오고 있거든요. 물론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난 건 아닌데 우크라이나 상황이 추가적으로 무엇인가 액션이 진행되고 있는 거는 지금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수 조치나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진행이 됐고 그걸 다 이기고 지금 올라왔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제 중국과 관련된 거하고 연준의 긴축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끝났느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음봉 자체는 세게 만들고 있는데 양봉 자체는 음봉에 비해서는 빈약하고요. 그 다음에 양봉이 연속적으로 만들어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음봉 계속 만들다가 양봉 굉장히 세게 만들고 다시 또 만들고 여기서는 반복적으로 계속 만들면서 올라왔는데 여기 보시면 음봉이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연속적으로 양봉을 만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요게 이 파란색은 S&P 500 지수 변동성 지수고요. 요 보라색 요거는 빨간색? 요거는 그 나스닥백 변동 지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 그 들린 이후에 아랫방향으로 내려오고 있다 이런 느낌은 지금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리고 장기를 보면 장기 차트는 이렇게 지금 얘가 안 지워지는데 이거 지워져라. 안 지워지네요. 이 내려오다가 여기 저점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좀 들리거든요. 일정 수준 내려오는데 지금은 보시면 작년 11월 달 이후로 11월이거든요. 이렇게 계속 바닥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아직은. 주식시장이 계속 불안정성을 띠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곧 끝날 때가 바닥을 찍을 때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걸 좀 볼까요? 이 지수가 3개입니다. 나스닥 이 캔들 차트고요. 그 다음에 닥스가 이 연두색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이 이게 그 코스피 지수거든요. 근데 정점 대비 하락률을 다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실제로 하락률은 보면은 일정 부분 다 비슷한 수준에서 만들어졌어요. 이거 지금 제가 이거를 흔들면서 이게 지금 상황이 깨졌는데 다시 제가 조정해서 맞춰놨습니다. 이게 지금 나스닥이 조정 이후에 하락 강도가 바닥까지 찍은 걸 보면 한 23% 빠졌고요. 지금 약간 반등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바닥을 찍은 것까지 보면은 한 20% 정도 하락했고요. 지수가. 그 다음에 이게 독일이거든요. 닥스 지수는 여기 바닥까지 놓고 보면 한 21% 상승했습니다. 하락했습니다. 지금 반등해서 이제 세차게 올라갔는데 고점에서 하락한 정도로 놓고 보면 S&P 500 지수가 아니면 나스닥 기준으로 놓고 보면 닥스, 그러니까 유럽 지수가 상대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고 미국 지수는 머리를 제대로 못 들고 있고 우리나라 지수는 보시면 중간에 난리를 치고 있었던 그러니까 러시아 침공 있죠. 러시아 침공 이후 난리를 쳤던 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패턴입니다. 반등의 힘은 약한데 하락에 대해서 버티는 힘은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패턴이고요. 다만 제가 조정이 이미 이제 조금씩 조정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조정 날짜가 굉장히 길어요. 지금 164일이거든요.
경기 수축 국면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 수축 국면이 진행되면 뭐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추세적으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지금 경기 수축 국면에 진입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경기 수축 국면이라고 하면 이렇게 조정받고 반등이 약하고 여기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지금 경기 수축 국면이라고 예측될 요소가 없기 때문에 얘가 추세적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일정 부분 반등을 해야 되는데 이 반등의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끝자락에 닿을 때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연준이 지금 여기 보시면 연준의 뭐 금리 인상 얘기도 나오고 있고 QT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받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마지막 조정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끝나고 나면 요게 이제 시장에서 녹아나게 되면 반등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빠르면 이번 주에 저점을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5월 9일 날인가요? 전승기념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전면전 선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실제로 전면전을 실행하게 되면, 지금 얘기한 걸 보면 러시아는 지금 뭐 특수작전인가요? 그걸 수행한다고 얘기를 해서 군사 동원령을 징집을 지금 못 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그러니까 전쟁을 선언했고, 그래서 막 젊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군사적인 군인을 조달한다는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가 훨씬 유리한 상황이고, 러시아는 지금 한계점에 거의 봉착해 있는 상황인데, 이건 군인 조달뿐만, 근데 이렇게 전면전을 하게 되면 군인들을 징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비군도 대규모로 징집하고 다시 군사들을 이제 끌어모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사람만 끌어모아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항공기하고 탱커 숫자를 제가 조회했는데, 죄송합니다. 목이 잠겨가지고 항공기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동영상 같은 것, 이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그래서 리포팅해주는 유튜버들 내용을 보면, 항공기 같은 경우는 1년 생산 항공기가 지금 소진됐답니다. 파괴됐고, 그 다음에 탱크는 2년 생산물이 파괴됐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공기하고 항공기 중에 전투기가 1년 생산량이 소진됐다고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전투기하고 탱크 없이 사람만 징집해서 이게 전쟁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서방에서 계속 장비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크라이나는 좀 더 군사력이 강력해지고 있고, 러시아는 징집만 해가지고는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전면전을 선포하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거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전쟁을 계속 하면 할수록 유리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가만히 이 상황을 막다뜨리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손에 쥐는 게 없는, 오히려 돈바스 지역이나 크림반도 자체를 오히려 뺏길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데, 과연 이 상황을 푸틴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참 이게 끝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 죽겠습니다. 그리고 전면전을 실행한다고 해서 이게 러시아한테 과연 의미가 있는 행동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전면전 선언은 할 수 없고, 향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식시장에 아주 크게 아랫방향으로 세차게 내리꽂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는, 녹록치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시적으로는 아랫방향으로 세차게 내려오는 걸 만들 수는 있겠지만, 깊게 계곡을 찢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게 추세적으로 내려오는 건 못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연준 요번 이슈를 소화하고 나면 주식시장은 바닥을 찍고 머리를 들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빠르면 요번 주 안에 바닥을 찍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얘가 한 번만 더 내리꽂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내척하는데, S&P 500 지수로는 4천선을 건드리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모니터링은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요번 주에 한 번 더 세차게 내리꽂으면 그때는 매수를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